지금 당신의 자산은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자산이 한순간에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예고 없이 무너져 내리며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을 안겨주었던 사례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시죠. 당시 수많은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기반으로 한 복잡한 금융상품들을 최고의 안정성을 지닌다고 여겼습니다. 심지어 신용등급 평가기관들조차 이 상품들에 N이라는 최상위 등급을 부여하며 그 안전성을 보증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도미노처럼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안전자산의 신화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전 세계 경제는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산하고 평생 모은 재산을 잃는 비극이 속출했죠. 특정 국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국가부도, 즉 디폴트를 선언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국채는 한때 믿을 만한 투자처였지만 결국 국가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본색을 드러내며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일은 비단 과거만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 속에서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에너지 위기, 팬데믹 이후의 경제 질서 재편 등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며 우리가 막연히 안전하다고 여겨온 자산의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에서는 바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며 우리가 그동안 어떤 오해 속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왔는지 그 본질을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어떤 자산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험 요소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급변하는 시대의 진정한 안전을 찾기 위해 어떤 통찰력을 길러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모색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냉철한 분석과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안전자산이라는 이 모호한 개념은 대체 언제, 그리고 왜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생각해보면 인간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비하며 자신이 일궈낸 부를 보존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욕구가 바로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의 씨앗이 되었을 겁니다. 인류가 문명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식량이나 가축처럼 쉽게 상하고 사라지는 것 외에 그 가치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죠. 그 중에서도 인류 역사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안전자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던 것은 바로 금, 골드이었죠. 금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양이 매우 제한적이고 희귀합니다. 그 희소성 덕분에 언제나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죠. 둘째, 쉽게 변형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불변의 성질을 지녔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는 금처럼 그 가치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변치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죠. 셋째, 작고 가벼워 휴대와 보관이 용이했고 작은 단위로 나누거나 합치기도 쉬워 교환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훌륭했죠.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부터 로마 제국, 그리고 중세 시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금은 전쟁과 혁명, 제국의 흥망성쇠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화폐가 등장해도 금은 늘 그 자체로 통용되는 가치를 지녔었죠. 이는 금이 특정 국가나 정치체제에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보편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국가의 개념이 확립되면서 안전자산의 범위는 점차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고 중앙은행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특정 국가의 화폐나 국채가 새로운 안전자산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죠. 특히 세계 경제 중심의 선 강대국의 통화는 전 세계적인 신뢰를 얻으며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했죠. 한때는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가 그러했고 20세기 중반 이후로는 미국의 달러화가 그 자리를 차지하며 국제 기축통화이자 대표 안전자산으로 군림해왔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 즉 국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채는 국가의 세금 징수 능력과 경제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발행되기에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고 평가받죠. 특히 재정 건전성이 높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의 국채는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불리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가 되어왔죠. 금이 물리적인 안정성을 대변했다면 국가의 통화나 국채는 제도적인 안정성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대의 변화와 함께 그 형태를 달리하며 진화해왔습니다. 고대에는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이 중심이었다면 근현대에는 국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융자산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인류 역사 속에서 안전자산이 금에서 국가의 신뢰를 담보한 통화와 국채로 진화해왔음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안전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역사와 경제는 그 대답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드리워질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본능적인 공포가 싹트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공포는 때때로 비이성적인 군중 심리로 이어지며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시장에 예상치 못한 파동을 일으키곤 하죠. 특정 자산이 안전하다는 막연한 믿음이 과도하게 쏠려 비이성적 과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모두가 안전을 외치며 달려들 때 그 자산의 가치는 본질을 훌쩍 뛰어넘어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거품이 꺼지는 순간 한때 안전의 상징이었던 자산은 순식간에 가장 큰 위험으로 돌변하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겨줍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높은 신용 등급을 받았던 특정 금융상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례를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반대로 패닉 셀링 현상도 마찬가지죠. 작은 불안감이 순식간에 거대한 공포로 번지면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안전자산을 팔아치우려 할 때 오히려 그 자산의 가치가 급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며 안전하다는 믿음 자체가 때로는 가장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행동경제학은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격변기 속에서 안전자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중 패권 경쟁,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강타했던 팬데믹과 같은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는 기존 안전자산의 위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국제 기축통화이자 최후의 안전자산으로 군림했던 미국 달러의 패권 역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일부에서는 중국 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점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가 새로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변동성이 크고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약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탈중앙화 특성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여 어떤 새로운 안전망을 모색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전 자산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치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긴 여정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안전 자산이라는 개념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와 형태는 끊임없이 변모해 왔습니다.
특히 미증유의 복합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막연한 믿음만으로는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맹목적인 신뢰보다는 다각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사고,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는 경제적 불확실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특정 자산을 맹신하거나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것을 넘어 거시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미묘한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은 어쩌면 외부의 객관적인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판단,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에 따라 매 순간 재정이 되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념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해와 판단,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노력에 따라 매 순간 재정이 되는 이 지극히 주관적인 안전의 개념은 오늘날처럼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격변기 속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얼굴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미중 패권 경쟁, 에너지 위기, 팬데믹과 같은 전례 없는 복합적 요인들이 기존의 안전 자산 개념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세계 경제의 거대한 두 축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단순히 무역 분쟁을 넘어 전 세계 공급망과 기술 표준을 뒤흔들고 있죠. 과거에는 안정적이라 여겨졌던 특정 국가와의 교역 관계나 투자 환경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전 세계 시장에 즉각적인 파급 효과를 미치며 투자자들은 이제 더 넓은 시야로 위험을 헤아려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갈등은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며 유가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켰고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죠. 예상치 못한 팬데믹의 확산은 국경을 봉쇄하고 생산 활동을 마비시키며 인류가 쌓아 올린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과거의 안전 자산 공식은 과연 여전히 유효한 것일까요? 오랫동안 기축 통화의 지위를 누리며 안전 자산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미국 달러의 위상 또한 끊임없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달러 패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며 자국 통화나 디지털 통화를 활용한 교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는 전통적인 통화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미래의 금융 환경이 어떻게 재편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정한 시대에 새롭게 부상하는 자산들은 과연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어떤 이들에게는 전통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미래의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과 규제의 불확실성은 암호화폐를 안전 자산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죠. 각국 정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미래의 안전망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죠. 이처럼 전례 없는 글로벌 격변기를 마주하며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안전 자산이란 결코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며 시대의 흐름과 우리의 시선에 따라 그 의미와 형태가 끊임없이 변모해왔다는 점이죠. 한때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졌던 금이 그랬고 특정 국가의 통화나 채권이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가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어떤 자산도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현대 사회의 위기 속에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나 군중 심리에 휩쓸리기보다는 거시 경제의 복잡한 흐름과 지정학적 변화, 기술 혁신의 물결,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리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사고만이 진정한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개념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인지 깨닫는 이 순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안전이라는 개념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전례 없는 글로벌 격변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에너지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며,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오는 요즘이죠.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의 급변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기존의 안전 자산들마저 그 위상을 제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서 강대국들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을 연상시키는데요. 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전 세계 경제의 판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의 든든한 축이었던 달러의 패권에도 미묘한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각국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새로운 무역 결제 수단을 모색하는 등 이른바 탈달러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달러의 위상이 흔들린다면 과연 어떤 자산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새로운 글로벌 안전 자산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우리 모두의 고민거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바로 디지털 자산, 특히 암호화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의 통제에서 벗어나 탈중앙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를 미래의 새로운 안전 자산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 발행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죠.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가격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기에 과연 암호화폐가 진정한 안전 자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의 대상입니다. 기술 혁신이 만들어낼 새로운 자산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 위험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에 대비하여 각국 정부와 수많은 투자자들은 어떤 안전망을 모색하고 있을까요? 전통적인 안전 자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더욱 다각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통화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거나 심지어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이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새로운 형태의 장기적 안전 자산으로 여기는 시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것에 방점을 찍는 새로운 접근법이 아닐까요? 결국 안전 자산이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세계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그 의미와 형태는 끊임없이 진화해왔다는 것을 말이죠. 특히 오늘날처럼 복합적인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나 맹목적인 믿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냉철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안전하다고 굳게 믿는 것이 아니라 것이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미묘한 지정학적 변화, 혁신적인 기술의 물결,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리까지 아우르는 다각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사고만이 진정한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이제 명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인지 깨닫는 이 순간, 어쩌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겪는 경제 불확실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특정 자산을 맹신하는 것을 넘어 것이 경제의 흐름과 지정학적 변화, 그리고 인간 본연의 심리까지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 전략의 시작이 아닐까요? 결국 안전이라는 것은 외부의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와 판단에 따라 끊임없이 재정이 되는 주관적인 개념일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